자, 사회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40쪽에서 42쪽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사실은 요 뒤에 차실 것까지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짧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진도를 수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40쪽에서 42쪽까지의 내용,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형인에 반해서 일어난 문제, 우리 교과서 내용을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자리를 바꾼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 좋을까?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정하면 어떨까? 제비뽑기를 해서 자리를 정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 앉고 싶어. 키 순서대로 앉으면 좋을 것 같아.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앉고 싶어. 자, 정말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가장 답이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만 해도 골이 지끈지끈 아파요. 자, 자리 배치 문제. 우리 친구들은 항상 예민한 문제죠. 이게 어디에 앉냐, 앞자리에 앉고 싶은 친구도 있고 뒷자리에 앉고 싶은 친구도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 생긴다고요? 방금 답이 나왔죠. 앞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도 있고 뒷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정가운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은 창가 쪽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서로의 생각과 요구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여자끼리 앉자 그러고, 어떤 친구는 일찍 오는 순서대로 앉자, 이렇게 각자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은 누구나 개인마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양한 의견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생님이 야, 내가 정하는 대로 앉아! 이러면 끝나요. 빠르죠? 논란거리도 없어요. 물론 불만이 있는 친구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빨리 효율적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소형인에 반해서는 학급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가 친구들마다 다르므로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로 자리를 정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키가 큰 친구가 앞에 앉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칠판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키가 크다고 항상 뒷자리에 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은 학생이 키가 클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큰 친구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책상을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키 순서로 자리를 정하고 모둠을 만든 다음 일주일씩 자리를 바꿔가며 앉으면 어떨까요? 자, 소형인의 반 친구들은 학급 회의를 하는 수준이 아주 높아요. 예, 선생님이 봤을 때 최고예요, 최고. 자, 회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문제를 학급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매우 민주적인 생활 태도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민주적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소형인의 반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 회의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것을 모두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이 필수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각자 자유롭게 의견을 내세우고 모두의 의견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의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지키면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키 순서대로 앉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거 좀 괜찮은 것 같아, 의견 좋은 의견 같아 라고 말한 친구가 있죠. 이처럼 나와 다른 의견일지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는 관용이라고 합니다. 대화와 토론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즉 관용이 없다면 그건 대화와 토론이 아니에요. 그저 말싸움에 불과할 뿐이죠. 그것은 민주적인 토론, 회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토론과 회의, 대화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 생각을 일단은 들으려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키가 커도 눈이 나쁜 친구는 칠판을 보는데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자, 이것은 민주적 토론에서는 이렇게 다른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반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를 할 때는 사실이나 의견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태도, 즉 비판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 이 비판적 태도도 민주주의 회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이냐?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를 뿐이지 옳고 그른 의견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의견에 대해서는 그럴듯한가 그럴듯하지 않은가, 이런 합리성을 따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키 순서대로 자리를 정한 다음에 시력이 좋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자리를 바꿔가면서 하자. 자, 이렇게 방법을 제안했네요.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인 대화와 타협, 즉 양보와 타협입니다. 자, 이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 또 다른 사람의 의견, 그리고 내 의견도 함께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단지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지 내 의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찬성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나온 모든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율하는 것, 이것을 양보와 타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태도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관용,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 또 그럴듯한가 그럴듯하지 않은가, 나와 같은가 다른가를 따지는 비판적인 태도, 서로서로 배려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조정해 나가면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양보와 타협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어떻게 잘 기억했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민주적인 실천 태도를 기른다면 참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교과서 43쪽, 45쪽까지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